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휴대폰 가게 창업에 관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휴대폰 가게 창업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땐 훨씬 쉬웠다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가게를 창업한 지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원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대학교 한 3학년쯤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뭐 하고 싶었던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렇게 됐고, 원래 평소에도 이제 장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상태라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제가 서비스직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 마침 이제 친구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리점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한번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도 마침 휴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서비스직을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대리점으로 갔었죠. 근데 대리점은 뭐 다들 뭐 똑같겠지만 판매점이랑은 살짝 달라요. 대리점은 이제 수수료 자체를 그 고객을 유치했을 때 그 요금제에 대한 또 요금제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금제에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원래 뭐 달달이 그 목표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청소년이랑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도 필요 없는 요금제를 쓰시게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회의감이 들고 좀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가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지금 제가 배운 거 그 수준에서 이제 요금제 이런 거 크게 제가 욕심만 안 부리면 괜찮을 것 같다. 서로 윈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제가 배운 걸 토대로 원래 장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휴대폰 가게 창업이었죠. 근데 그때 마침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라는 게 되게 막연하고 정말 멀어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진짜 깊게 파고들 생각도 없었던 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한 이유일 텐데, 어쨌든 제가 휴대폰 이제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랑 같은 동네에서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게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휴대폰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장사를 할 때 필요한 그 장소를 임대하는 건데요. 그 장소를 임대할 때 뭐 저희가 당연히 필요한 건 보증금이랑 뭐 월세랑 뭐 이런 게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건물 주인분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고요. 그 장소를 저희가 이제 구비를 해야 그 뒤에 사업자 등록할 때도 아 내가 뭐 이렇게 장사를 할 곳을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그 증빙 서류로 쓰여지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그렇게 진짜 목 좋은 데 말고는 그냥 일반 상가들이 있는 곳은 거의 뭐 보증금 500에 뭐 월세 4, 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금 안 받는 데도 꽤 있고 근데 이제 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일반 뭐 밖에 뭐 지금 부산에 유명 뭐 서면이나 뭐 기타 번화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되게 보증금이랑 뭐 권리금도 세고 월세도 당연히 되게 셉니다. 여건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니면 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뭐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와 이제 신분증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하는 거 하나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창업을 해서 이제 기분이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뭐 원했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야 그 사업자 등록증이 빨리 나옵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 또 가시기 전에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구비 서류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 이제 그 뭐 거기 직원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적겠죠. 뭐 당연히 뭐 상호명이나 뭐 주소지랑 뭐 임대차 계약서랑, 그리고 동업은 또 달라요. 동업은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되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시면은 이제 이 휴대폰 업종이, 아니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이제 하나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이건 세금에 관한 건데요.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과세를 어떻게 얼마나 따지냐, 뭐 수익에 따라 뭐 이런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휴대폰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뭐 세금도 쌉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와 다르게 휴대폰 가게들은 각 통신사 거래처한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2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휴대폰 가게에 걸맞는 이제 가게 인테리어를 해야겠죠. 뭐 정해진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뭐 생각해봤던 그런 인테리어가 있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고 카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가게가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져서 이제 승낙을 해주는데, 그 승낙을 받으려면 이 휴대폰 가게처럼 당연히 보여야 되고요. 이제 간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검열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간판이랑 뭐 상호명이랑 이런 거 다 보고, 인테리어도 보고 필요한 물자들이 있나 보고, 그렇게 해서 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간판은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는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당연히 이제 가게가 있으면 안에 이제 집기들이 있어야겠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뭐 집기들, 아니면 뭐 대충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집기들. 첫 번째로 이제 휴대폰을 진열해 놓을 진열대가 있어야겠죠. 매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뭐 인포메이션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조건 필요한 건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 뭐 인터넷이랑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라는 건데요. 신분증 스캐너가 뭐냐? 예전에는 아마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진으로 그 신분증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개통을 하고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명의도용 이런 게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뭐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분증 스캐너가 나왔습니다. 신분증 스캐너는 신분증 이제 원본을 본인 스스로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뭐 그 이제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야 아니 그 순간 아니면 그 당일까지 뭐 사전 예약 뭐 이렇게 하실 거뭐한 일주일 정도 뭐 때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다르긴 한데, 요새는 사진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는 무조건 구별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카이트 쪽에서도 무조건 필수로 본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구매 가격은 30만 원인데 원래 이걸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는데 이게 물량이 되게 많아서 누구한테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가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면 됩니다. 휴대폰 가게가 뭐 망하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대여한 그 휴대폰 가게에서 다시 그 스캐너가 돌아오겠죠. 그러면 대기 순번에 맞춰서 또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 뭐 창업해서 지금 약간 들떴는지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3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새 제품을 뭐 여건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뭐 휴대폰 집기들이나 컴퓨터 뭐 저 프린트나 뭐 신분증 스캐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걸 구매하려면 당연히 진짜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뭐 간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뭐 친구들이랑 함께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직접 만들었고, 간판도 그렇습니다. 조명 달고 뭐 이런 거 다 뭐 혼자 다 했습니다. 약간 뭐 주위에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집기들인데, 휴대폰 매대랑 뭐 인포대 이런 거 파는 데가 뭐 없죠. 거의 뭐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본인 입맛대로 뭐 팔고, 인터넷 쳐보면 있겠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도 창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되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고 돈을 진짜 많이 모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꿀팁인데, 이제 휴대폰 가게가 전국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아니 그날처럼 제가 휴대폰 가게를 새로 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사가 안 돼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대폰 가게를 뭐 접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접는 사람들은 뭐 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대폰 가게를 창업을 했는데 이제 뭐 본인과 맞지 않아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휴대폰 가게를 뭐 그만두는,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휴대폰 업종 관련 종사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얘기하는 뭐 그런 자리도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휴대폰 가게를 하면서 뭐 구매하고 싶다, 판매하고 싶다 이런 중고 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가격 비교해 보시고 뭐 상태가 좋고 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싸게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쓰면 좋겠죠. 본인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뭐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이트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대충 다 끝났죠. 이제 가게가 다 완료된 상태고 뭐 인테리어도 됐고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사 이제 거래처를 구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제가 어디 와서 뭐 도매상 이런 데서 제가 직접 사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이트 거기서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별로 거래처를 받아야겠죠. 통신사 거래처는 이 전국에 SK, KT, LG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알뜰폰도 있겠지만 그 이제 소속이죠. 소속의 뭐 개인 회사의 대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름도 되게 많고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딜 가나 여기는 뭐 얼마에 해주고 저기는 얼마에 해주고 이런 게 다 다른 게 뭐 회사의 재정 상태나 뭐 각기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고, 전국이 다 같지 않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거래처를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카이트가 우선입니다. 카이트에 전화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대충 물어보면 다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게 상태가 완료가 됐다면 이제 그 인터넷에 뭐 사전 승낙 아니면 카이트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알맞게 가입하셔가지고 뭐 신분증 스캐너랑 뭐 이런 거 간판 이런 거 다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신청 접수를 넣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때에 맞춰서 이제 사전 승낙을 받으면 되죠. 이제 승낙이 완료가 되면 그 뒤에 이제 통신사와 거래처를 알아보면서 이제 그쪽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쉽게 간 편이죠. 제가 아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뭐 그 거래처 그대로 저는 다 받아왔습니다. 뭐 SK나 LG나 KT나 원래 기존에 그 행님 가게에서 거래를 하시던 그분들과 이제 저도 거래를 텄고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데 그 뒤에도 뭐 가게에 있다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다른 거래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저희랑 거래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처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카페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거래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시는 휴대폰 가게가 있거나 뭐 주변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셔가지고 뭐 거래처 어떤 게 있나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어느 정도 뒤져보셔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런 거래처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제 능력 가는 대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통신사별로 같이 또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겠죠. 하면 뭐 구비 서류가 또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 가면 이제 사업자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신분증이랑 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 뭐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 그 영업사원님이 오시면 이제 같이 그 계약을 쓰고 이제 카이트에 올립니다. 카이트에 그 이제 그 거래처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올리면 되고 그거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보증보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게 걸려요. 거래처랑 저희랑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면 거래처에서 그 제가 이제 선택한 그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저한테 갖다 줘요. 뭐 1,500만 원 한도, 2천만 원 아니면 뭐 4천만 원 한도 이렇게 뭐 설정할 수도 있고 거래처별로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보증보험이라는 그 기관에서 그 기계들을 보증을 섭니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계약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험료가 들어요. 근데 생각하시는 만큼 그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뭐 얼마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서 이것도 뭐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제 기준 뭐 얼마를 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끝내면 이제 카이트에 뭐 통신사별로 이제 뭐 입력을 하고 다 하게 되면 이제 사전 승낙서가 나와요. 그게 나오면 이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사전 승낙서가 뭐냐? 자, 요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거래처 이름 있고 뭐 사전 승낙서 있고 뭐 여기 설명이 있겠죠. 카이트 제가 말씀드린 이게 카이트고 자, 이거는 매장에 어느 곳이라든지 무조건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고객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룰이고요. 이거 안 해놓으면 또 그 뒤에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먹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휴대폰 가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아니면 뭐 순서대로 이 정도만 하시면 창업 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 뭐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제가 또 빠져먹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되게 뭐 생각보다는 쉽다고 느꼈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이것저것 뭐 찾지 않아도 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카이트 쪽에서라든지 미리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만 딱딱 잘 챙기고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뭐 마련해 놓는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휴대폰 가게를 이제 시작하면 되시고 물론 이제 휴대폰 가게를 창업하면 뭐 막연히 그냥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셔야겠죠. 뭐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뭐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직접적으로 많은 스킬들을 알려주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저랑 소통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안들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휴대폰 가게 창업하는 법을 한번 알아봤고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 또 있으면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또 따로 얘기해 주시면 또 말씀드릴 거고 혹시나 제가 뭐 틀린 게 있다거나 뭐 제가 또 저 혼자 생각해서 얘기했던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해 주시면 저도 바로 수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휴대폰 가게가 워낙 많아서 요새는 뭐 그렇게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 창업을 하시고 싶고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